안녕하세요, 세진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본 영상은 여러분한테 교정하세요 라고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제 썰을 푸는 영상입니다. 저는 설치 교정을 했고 사실은 저는 교정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옆에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입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미용상의 목적으로 교정을 시작했어요. 2018년 11월 8일에 저는 그 정밀 검진을 받았고요. 이거 정밀 검진을 받는데도 비용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받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본 뜬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아마 놓을 텐데 적나라하게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웃었을 때 보이는 치아랑 또 이렇게 본을 떠서 보는 치아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1차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 교정기가 밖으로 보이는 게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설치만 진행하면 비용이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콤비 교정이라고 아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교정기를 붙이고 위에는 설치구로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콤비 교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과교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작을 하다가 이 위에 있는 교정기가 아래 치아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해요. 아예 밖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기를 다 깔던가 아니면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뜻밖의 돈파 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밀한 채택을 위해서 방문을 했고 그래서 위생사쌤이 요거 본 뜨는데 좀 힘드실 수도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힘이 들었고 되게 뻐근하고 그리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감기가 걸렸다던가 이럴 때 가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2018년 12월 6일에 방문을 했고요. 악궁 확장이 필요해서 다른 장치를 먼저 써야 된다고 하셨고 ABP 장치를 받고 원장님을 뵈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상하게다 톡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식사 시간 이외에는 계속 끼고 있어야 돼요. 음료수도 마시지 말고 물만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2019년 1월 3일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고 그날은 하악에 교정기를 붙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상악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 치아 스케일링하고 교정기를 붙이는 데만 1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거 붙일 때 정말 턱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밖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 안 그래도 하악과 상악이 굉장히 작은데 이거를 또 열고 안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원장님도 힘드시고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설치 같은 경우에는 뭐 교정을 하면 다 그렇지만 이거를 교정기를 붙이고 칫솔질을 잘 해주지 않으면 염증이 되게 쉽게 나고 피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꼼꼼하게 닦는지도 알려주시고 치간 칫솔이랑 치실을 꼭 써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3일에서 4일 정도 아플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아팠어요. 교정기를 붙이고 나서 교정용 왁스를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설치 교정이다 보니까 안에다 이렇게 붙였을 때 혀가 계속 걸리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습관도 안 되고 하니까 혀가 정말 많이 걸리고 피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교정기에다가 왁스를 교정용 왁스 이렇게 손의 온도를 이용해서 녹인 다음에 붙여요. 교정을 하면 살 빠진다고 하잖아요. 왁스를 붙이고 떼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정말로 웬만하면 밥을 잘 안 먹게 되고 처음에 교정기 붙였을 때는 또 이제 저작을 할 때마다 약간의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교정 시작했을 때 확실히 살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 후로는 제가 중국에 있었어가지고 월치료를 조금 늦게 다녔어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씩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2월 12일에 방문을 했었고 하악에 붙여놓은 와이어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계속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대망의 발치의 날 2019년 4월 9일이었습니다. 저는 상악에서 2개를 발치를 했거든요. 근데 발치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진짜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위생사 쌤이 저 이렇게 손도 꼭 잡아주시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턱이 작아서 이거를 밑에 하악까지 2개 발치를 하게 되면 얼굴이 너무 작아서 이상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악 2개만 발치를 했고 발치했을 때 처음에 그 마취 주사 맞잖아요. 저 그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 마취 주사를 이렇게 맞는데 그 짜릿짜릿한 그 느낌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취를 좀 확실하게 해놓으니까 하나도 아프지는 않았어요. 발치를 할 때 소리가 우지끈하고 나거든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기분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2020년 2월 27일에 제가
스크류를 박았습니다. 이 위에 제가 발치를 했잖아요. 그 전에. 그 후에는 이 치아가 이미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얘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끌어줘야겠죠. 그래서 힘을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 하면 조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스크류를 박아서 얘를 이용해서 치아를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류를 박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이것도 되게 무서웠어요. 이것도 마취를 하고 스크류를 박는데 스크류 그 드릴 소리 띵! 이 소리가 아프진 않아요. 사실 얘도 아프진 않아. 근데 윙 하고 그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이 치조골에 작은 스크류 2개를 심었습니다. 월 치료의 시간을 지나서 2021년 5월 11일에 교정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뻗어져 있다. 치아가 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 네. 삐뚤어져 있던 네. 가려져 있던 부분이 나오니까 더 훨씬 가지런해 보이고 이제 두 개만 툭 튀어나온 것처럼. 근데 우리 치아가 거의 지금 30년을 이렇게 저랑 살았는데 갑자기 이 2명이 나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시 뭉쳤는데 얘들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우리 다이어트를 해도 그렇잖아요. 살을 뺐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해서 한 3년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치아도 마찬가지로 자꾸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장치를 꼭 써줘야 되는데 지금 위에 상악이랑 하악이랑 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제가 썼던 그 악궁 확장장치처럼 생긴 친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상악에다가 톡 하고 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잘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활동을 할 때도 써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쓰면은 설치 교정을 하는 내내도 발음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지장치를 쓰고 나서도 계속 발음이 안 좋아서 저는 잘 때만 쓰는 편이에요. 교정에는 사실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치근흡수라고 이제 뿌리가 짧아진다든지 뭐 치아에 균열이 생기는 뭐 크랙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볼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심해진 느낌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정을 시작한다고 하시면 그 전에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병원도 한 군데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3군데 정도는 가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교는 비단 비용의 비교뿐만 아니라 이 원장님이 나랑 잘 맞을지, 이 원장님의 진단이 내가 마음에 드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사실 교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니까 이 거리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가까운 데 있고 그리고 좀 믿을 수 있는 원장님이 하시는 그런 병원에 갔으면 좋겠어요. 치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움직이고 또 이동을 하면은 부담이 가고 치근흡수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금액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궁금하실 텐데 의료법상 여기 쓸 수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고 병원을 찾는다던가 할 때 정말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설치교정 내돈내산 후기였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저는 세진이어였습니다. 안녕!